강민호 포수의 SNS 해명문을 세 문장으로 잘라보니 한 문장은 사실이고 한 문장은 애매했습니다. 원태인 논란이 터진 그날 밤 주전 포수 강민호가 올린 해명글은 딱 세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코치 모션 이야기, 하소연이었다는 해석, 그리고 버릇없는 후배는 없다는 선언. 오늘은 이 세 문장을 하나씩 떼서 포수 시야각과 KBO 규정 층위에서 정말 성립하는지 데이터로 검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호 포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26년 4월 1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삼성이 LG에 0대5로 완패한 그 경기 직후였습니다. 팀 최고참 강민호가 SNS에 올린 글은 짧지만 명확했거든요. 첫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태인이가 보인 행동은 LG 3루 베이스 코치님의 모션이 커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지혁이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이었다. 두 번째 문장은 삼성 라이온즈의 버릇없는 후배는 단 한 명도 없다는 단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팀의 고참으로서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마무리였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해명이 분명한데 왜 논란이 더 커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은 각각 성격이 전혀 다른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는 상대팀 코치의 업무를 지적하는 문장, 하나는 포수 자리에서 본 상황을 해석한 문장, 하나는 팀 분위기를 대변하는 선언, 층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문장을 하나씩 떼어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은 3루 코치 모션이 정말 문제였는가? 쟁점 2는 포수 위치에서 그 하소연 구조가 성립하는가? 쟁점 3은 버릇없는 후배가 없다는 선언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LG 3루 코치 모션이 컸다는 말, 이게 성립하는 얘기일까요? 일단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LG 트윈스 정수성 작전 코치입니다. 현역 시절 넥센 외야수로 뛰었던 선수 출신이고 지금은 3루 주루를 담당하는 코치입니다. 3루 코치의 본업이 뭐냐면요. 주자에게 진루 사인을 주는 겁니다. 팔을 크게 돌리면 홈 세도, 두 손을 펴내밀면 정지, 아래로 내리저으면 슬라이딩 지시. 이게 전부 몸짓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즉 3루 코치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역할 그 자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강민호의 해명 첫 문장은 지금 상대팀 코치의 정상 업무를 지적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KBO 규정상 코치 모션 크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찾아봤습니다. KBO 경기 스피드업 규정에는 1루 3루 코치의 스톱워치 사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2025 야구 규칙에는 베이스 코치가 지정된 코치 박스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항, 그리고 경기 진행과 투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큰 모션 자체를 규제하는 별도 조항은 확인되지 않거든요. 즉, 제스처가 크다는 이유로 규정 위반을 걸 수는 없습니다. 심판 판단과 관례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잠깐, 그렇다면 원태인 입장은 완전히 틀린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주관적 경험 자체는 실제일 수 있거든요. 코치 입장에서는 자기 역할을 합법적으로 수행한 거고 투수 입장에서는 시야에 들어오는 큰 움직임 때문에 루틴이 깨질 수 있는 거니까요. 두 사실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중력 방해와 규정 위반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풀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심판진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SNS 해명으로 상대팀 코치의 업무를 거론하는 건 그 절차 바깥입니다. 결국 첫 번째 문장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제도적으로는 애매한 문장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더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쟁점, 류지혁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이었다는 해명입니다. 이 문장이 성립하려면 먼저 강민호의 물리적 위치를 짚어야 하거든요. 포수는 홈플레이트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왜 특별하냐면요. 필드 전체를 마주보는 유일한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투수, 3루 코치 박스, 1루 방향, 2루 주자, 리드. 이 모든 게 포수 시야 안에 동시에 들어옵니다. 즉 강민호는 그 순간 원태인의 얼굴과 동선, 류지혁의 위치, 3루 코치의 움직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던 겁니다. 그럼 사건 순간을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4회 초 0대3으로 뒤진 1사 2루 3루 상황이었습니다. LG 이영빈이 2루 땅볼을 쳤고 삼성 2루수 류지혁이 공을 잡아 1루로 송구해 이영빈을 아웃시켰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천성호가 홈인, 스코어는 0대4가 됐고요. 그리고 원태인이 1루 커버를 가면서 류지혁 쪽을 향해 격한 감정을 표출했고 왼손으로 3루 쪽을 가리켰습니다. TV 중계에 그대로 잡혔고요. 여기서 핵심은 원태인의 동선입니다.
1사 2루 3루에서 2루 땅볼이 나오면 투수는 1루 커버를 갑니다. 즉 원태인은 홈을 등지고 1루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한 매체는 원태인이 홈으로 뛰던 천성호를 등지고 있어 류지혁의 1루 송구 선택을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사 2루 3루에서 1루 송구는 한 개의 확실한 아웃을 챙기는 통상적 선택이거든요. 홈 송구는 송구 실책 리스크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태인이 류지혁의 송구 판단에 불만을 가질 각도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태인의 왼손은 분명히 3루를 가리켰습니다. 시각적 증거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감정이 향한 대상은 류지혁의 송구 판단이 아니라 3루 쪽에 있던 무언가였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강민호가 지목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강민호의 두 번째 해명은 이런 뜻입니다. 불만 표출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불만의 대상이 류지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현은 하소연이었지만 내용은 목격자 증언에 가깝습니다. 포수 시야와 원태인 동선 두 가지를 겹쳐보면 이 문장은 설명력이 있는 진술로 읽힙니다. 세 번째 문장, 가장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쟁점, 삼성 라이온즈의 버릇없는 후배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문장은 앞에 두 문장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검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라 팀 내부 분위기를 대변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규정이나 시야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주변 정황을 보면 됩니다. 경기 직후 LG 주장 박혜민이 원태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위를 듣고 설명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지고요. 양팀 주장급 선수 라인에서 이미 상황이 정리됐다는 뜻입니다. 즉 강민호의 선언은 밖에서 보기에는 과감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합의된 상황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준 문장에 가깝습니다. 삼성과 LG 양팀은 실무적으로 이 사안을 덮는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죠. 단순히 강민호가 후배를 감싸준 게 아니라 팀 최고참으로서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마지막 문장이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버릇없는 후배가 없다는 말은 확인이고 고참의 역할은 그 확인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거였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쟁점 3개를 전부 검증하고 나면 팀 내부 갈등은 정리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기 중 감정 표출 자체가 적절했는가? 이 질문이에요. 대상이 류지혁이 아니었다고 해도 원태인이 TV 중계에 잡히는 공개된 공간에서 격한 제스처를 드러낸 건 사실입니다. 3루 코치 쪽을 향한 불만이었다고 해도 상대팀 코치에게 경기 중 감정을 드러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강민호의 해명으로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원태인 본인의 입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은 원태인의 공식 해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원태인은 21일 대구 SSG전을 앞두고 직접 해명할 예정입니다. 4월 20일 검증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공식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고요. 강민호가 구조를 설명했다면 원태인은 감정을 설명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강민호 해명 3문장을 하나씩 검증해봤더니 첫 번째 3루 코치 모션 이야기는 주정 바깥 영역이라 애매한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류지혁에게 하소연했다는 구조는 포수 시야와 원태인 동선을 겹쳐보면 설명력이 있는 진술이었고요. 세 번째 버릇없는 후배가 없다는 선언은 박혜민 주장과의 대화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수 개인의 감정과 부조적 상황을 분리해서 보는 게 공정한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진 건 실제일 수 있고 코치가 정상 업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사실은 충돌하지 않거든요. 논란을 단순한 하극상이나 단순한 억울함,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면 진실은 가려집니다. 남은 건 원태인 본인의 해명입니다. 구조는 강민호가 말했으니 이제 그 순간의 감정을 본인이 말해야 하는 차례고요. 4월 21일 SSG전 앞뒤 상황, 그리고 시즌 안에서 원태인과 LG가 다시 만나는 경기, 이 논란이 거기서 어떻게 소화되는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구데이터 연구소는 오늘처럼 말보다 데이터를 먼저 보는 분석을 앞으로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